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미군 수송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후 7시께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북한 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대사와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9일 서울에서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연수 본부장 그리고 일본의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과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질러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에게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시 주석과 회담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초 이달 내 미중 고위급 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협상 공식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부인한 것은 실무 협의에서 아직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 또 기술 이전 강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앞으로 90일간 무역 전쟁을 휴전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연방의회 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의원 5명은 7일 낸시 펠로시 의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해 차이 총통을 초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타이완 여행법을 들어 양측 고위정부관리들의 활발한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이 총통의 의회 연설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16년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래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약혼녀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터키에서 기자들을 만난 젠기스 씨는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던 젠기스 씨는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IMF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리 중인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원국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느낄 때 IMF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이주 사태, 경기 불황으로 파괴된 베네수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7일 이탈리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두 나라가 적대 관계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탈리아에 대해 최근 내정 간섭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프랑스가 근거 없는 공격과 무례한 언사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즉 노란 조끼 운동에 이탈리아 고위당국자가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지난 5일 파리 근교에서 노란조끼 지도부를 만나 연대의 뜻을 전하고 유럽의회에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원하지만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We've always been clear that one of our goals here is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s part of that, of course, though, we remain united in enforcing and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에 뒤따를 것이란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상기시켰습니다. Our goal hasn't changed. Our goal is the same as announced at the first Singapore summit, and that i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며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정상회담 이후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란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focused on the commitments, achieving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as committed to by Chairman Kim.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대 정상 간 약속을 한 첫 회담이며 현재 미국은 당시 약속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어떤 도시에서 열리는지에 대해선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양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해당 약속들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의 변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메커니즘 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또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Vietnam is a close friend and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nd we thank the government of Vietnam for its generosity. 베트남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자 파트너며 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베트남 정부의 관대함에 감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두 나라의 역사는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두 나라가 과거 대립과 분열을 빠르게 지나쳐 오늘날 누리고 있는 번창하는 동반자 관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거짓된 비핵화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회담에 앞서 핵신고나 사찰 허용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늘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First of all, we have to I think, do a number of things before the second summit should occur. I think
우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약속을 당시 회담에서 받아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것을 반복할 것이라면 왜 또 한 번 정상회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Transparency, inspectors, accountability. There's a number of things that could be taken place.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사찰, 또 핵물질 관리와 안전보장 조치를 비롯한 최소한 구체적인 조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조치를 향한 진입로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He should cancel it. If there's no concrete action, there's no sense in going back and have this false promise. 취소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거짓된 약속만 또 반복될 정상회담이라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진지한 것이 아니라면 왜 또 한 번의 회담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면 실수가 될 겁니다. 김씨 일가의 전통대로 김정은도 단순하게 시간을 길게 끌려고만 할 테니까요. 북한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동창리 미사일 렌즈 발사장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 조치가 아닙니까? We know their program continues. Open sources say their programs continue. We know that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개한 자료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시설들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과거에도 이 실험으로 인해서 이미 쓸모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해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북한은 몇 가지 특정 시설에 대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단순 항목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재 체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겁니다. 미북 양측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즉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 조치로서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we'd have to pass a law that says they don't have to hav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at's not the law. 미국 법에서 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 비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CVID가 아닌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는 행정부가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재개는 실수일 것이며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한 엄청난 위반일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요. It would violate our sanctions. We have a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right now to make sure that the regime.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일 겁니다. 미국 법은 이 제재 위반 대상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핵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 법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압박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어떤 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거둘 만한 행동을 북한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서 행정부 관리들이 출석하는 대북정책 감독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Look, I'd like to have a meeting before the summit. We've obviously met with various, or at least had conversations with 물론입니다. 개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2차 정상회담 전에 열렸으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근 행정부 여러 부처 관리들과 만나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조해 영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7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과 야심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이행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the United States is enforc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sanctions targeting North Korea that are allowing our president and our diplomats to negotiat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to achieve a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미국은 동맹과 함께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추진하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외교관들을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일삼는 행위 역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very active in the activity to disrupt ship-to-ship transfers off the Korean peninsula, which the North Koreans are engaged in pursuit of circumventing the sanctions, and we're joined by strong allies and partners in that effort.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행하는 불법 선적 행위를 활발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와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불량국가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이날 토론 주제였던 중국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 등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구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의 전제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critical to a favorable regional balance for us being a distant power, as was mentioned before, needing to project power and influence the environment across the Western Pacific. 미국은 지리적으로 태평양 반대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영내 우위를 유지하려면 동맹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hina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which is why they work so hard to disrupt them. 슈라이버 차관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연설 내내 강조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을 좋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이유는 외교적 진로의 긍정적 추진력이 유지되고 구축돼야 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 같은 목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7일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법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행동은 보지 못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었다면서 미북 간 지속적 접촉과 남북 간 대화는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다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약속 이행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 선언에서 도출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따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와 검증 목적을 위해 국제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길 기대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대북 제재 체제는 북한이 도발에 따른 유엔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에 독자 제재는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제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을 장려하려는 수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onald Trump had the opportunity to raise human rights issues in Singapore. He should have done so, and he failed it.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에도 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양자 대화에서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의 폐쇄와 수감자 석방, 표현과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 강제 노동 중단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 같은 국제적인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사는 탈북민 제임스 씨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던 문제니까 비핵화는요. 이렇게 그런 걸 초점을 맞추지 인권에다가는 이렇게 크게 초점을 맞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임스 씨는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해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듯이 인권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에게 같은 권고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폴 씨도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조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또 자유를 위해서는 나라가 북한이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잘 모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폴 씨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에 사는 탈북민 김혜성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가 조금 좀 진척이 된 다음에 조금 활발해지는 경우에 그것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 씨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정치범 수용소와 극심한 주민 통제 같은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셜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북송된 후 수감시설에서 처형되는 탈북자 등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poken out more eloquently and more powerfully and more detailed on the human rights.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보다 호소력 있고 강력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된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적 혈맹 국가로 꼽히지만 지난 몇 년간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2016년 이후 베트남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전까지는 두 나라가 어떤 관계였는지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를 맺은 이후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혈맹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3년엔 베트남 경찰의 훈련 프로그램을 북한이 이끌었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두 나라의 군사적 교류도 활발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이런 관계의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베트남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사실은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 잘 나타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약 3개월 후 베트남은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취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에 근무하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가 베트남 대사관의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인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이 그해 1월과 4월에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이들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유엔 안보리도 2270호를 통해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으로 현금을 운송하는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행 보고서에서 이들의 출국 사실만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김 대표와 최 부대표에게 출국을 종용해 사실상 추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결의 2270호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베트남은 약 2년 뒤 제출한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보고서에서 또다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 이행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11일부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의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나 협력 기관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관련 부처의 검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행 보고서에는 베트남이 북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도 담겼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베트남의 2397호 이행 보고서 역시 확고한 이행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조사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총리가 특정 품목에 대한 북한과의 수출입을 임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2397호가 금지한 품목들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 미국 관리들도 여러 차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초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국가인 베트남은 이웃 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동참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당시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이행에 앞장서온 베트남이지만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17차례 베트남에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박들은 선박자동 식별장치를 끈 상태로 북한 항구에 기항했으며 이후 베트남 등의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불법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해외 선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기관 내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수영 내에서 결의 위반 행위에 가담한 해외 선박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활동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보험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선급 가입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등 북한산 석탄의 반입 문제에 대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방송 매체들이 최근 설 연휴를 맞아 북한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자세히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편견을 없애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북한의 체제 특성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주 설 연휴 기간에 북한의 음식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2차례에 걸쳐 방영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탈북 여성 요리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국인들에게 낯선 많은 북한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 소개에 관심을 끈 겁니다. 북한에서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 북한 사람들은 요리를 해 먹긴 하나? 이런 식?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가난과 압제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도 부정적 편견이 많은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 쪽에서는 확실히 북한 음식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이런 기회가 돼서 이런 다름이 있구나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다룬 인기 TV 드라마 대장금의 주연 배우였던 양미경 씨가 일반 탈북 여성들, 북한 초대소와 국영식당에 근무했던 전문 요리사들과 소개하는 북한 음식은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북한의 집밥을 소개한 일부에선 인조고기로 만든 음식들과 콩나물 물김치, 언감자떡, 도투고기로 불리는 돼지고기 국밥, 두부밥 등 여러 음식이 고난의 행군 시절의 애환과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합조개 순대와 잉어 전골, 홍당무 닭고기죽, 삼색나물, 잉어찜 등 고급 요리, 또 술안주로 인기 있는 닭껍질 삼색삼, 두부김말이, 메추리 씨앗튀김, 가리비 냉채, 숭어국 등 개인 식당, 즉 합의제 식당에서 파는 음식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지방 주민들이 평양에 가서 음식을 맛보기 힘든 이유, 신분과 지위에 따른 음식 접근의 차별, 고난의 행군 등 대기근 때문에 인조고기와 개인 식당 등이 등장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또 많이 아팠는데 진짜 아플 때도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드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북에 계시는 어머니 동생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보면 눈물 나요. 네, 많이 눈물 나요. 남부 지역에서 한국인 남편과 사는 탈북민 수연 씨는 VOA에 이런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한국인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정치적으로 아니고 그냥 문화로 이제 서로 다르잖아요. 이제 사는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식에서. 저희 시부모님 세대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많죠. 이제 북한에 대한 솔직히 좋은 인식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선입견 같은 것도 근데 저희랑 제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대끼면서 그런 선입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북한의 원산, 한국의 속초 음식과 풍광을 다룬 JTBC 방송의 두 도시 이야기도 설 연휴 기간에 방영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해안도시 원산시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 합작으로 제작된 이 다큐 프로그램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두 항구 도시의 자연, 역사, 음식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삶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과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 동해에서 바라본 두 도시의 야경, 원산을 고향으로 둔 속초의 실향민들 얘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동질감을 은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원산의 송도원 돌불고기, 명태순대, 속초의 아바이 순대 등
다양한 남북한 음식을 자세히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처음 봅니다, 저는. 영양생으로 다 감정을 해봤는데 여기 각종 미량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등장한 평양냉면 등 북한 연회 음식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 참모진과 평양식 온반으로 오찬을 함께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회에서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원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영희 KDB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음식을 통해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더 가깝게 이해하는 건 평화의 시대에도 잘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데는 남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에는 좋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같이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다른 측면이 있구나, 같은 측면도 있으면서 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인권교육 전문가인 이영석 전 나우 실장은 함경도 출신 아내가 종종 해주는 북한의 서민 음식을 먹으면서 북한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 좀 당황했어요. 근데 되게 담백해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 음식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면 요리, 그러니까 국수 같은 거라든지 우리는 고기라든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옥수수, 강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야채, 시금치 이런 거 가지고 그 하나만으로도 맛을 충분히 풍부하게 다 내니까. 이 실장은 한국인들이 매체를 통해 주로 일반 북한 주민의 삶보다는 북한 지도자나 엘리트, 평양의 고급 음식을 접해온 게 북한에 대해 이질감이 더 커진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부밥이나 언 감자떡 같은 일반 주민들이 먹는 음식과 문화를 한국 정부와 매체 등이 더 자주 국민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현지 취재를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것을 취재할 수 없는 북한 내 특수 환경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탈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식품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해란 북한 전통문화음식연구원장은 어복쟁반이나 돌불고기 등 북한의 엘리트들이 먹는 음식을 마치 일반 주민이 먹는 것처럼 보여주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엔 평양에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었지만 공산주의 배급 문화와 성분차별 제도가 토착화되면서 일반 주민이 모르는 북한 음식이 많다는 겁니다. 내 어복쟁반 일반인들이 먹어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소고기가 어디 있어야 먹죠. 북한에서 소 잡으면 4인범인데 예? 일반인들은 그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평민들은. 그거는 간부들도 아주 높은 간부나 돼야지 그런 요리를 먹어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장마당이 커지면서 다시 음식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주민이 요리할 수 있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한적이란 설명입니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더 많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연 설명을 통해 내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독재자 김정은이가 잘해주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해설로 이러한 게 이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건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KBS처럼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동안 지쳐도 또 안 되겠죠. 서울에서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에 UN 식량 농업기구 대사를 지낸 토니 홀 전 하원 의원.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홀 전 의원은 24년간의 의정 활동과 대사 임무를 통해 깨달은 점은 기도로 일들이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홀 전 의원은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을 방문한 후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기근 상황을 처음 알렸습니다. 홀 전 의원은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걸 잊을 때가 많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페린 씨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도전을 함께 염려하고 있다며 기도문을 읽어나갔습니다. The challenge of denuclearizing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morning we must all focus in prayer for the 맥페린 전 보좌관은 그 도전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이며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명을 이룬다는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희망했습니다. In John chapter 17, 미셸 바크먼 전 하원 의원도 자신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into the worl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hemselves also may be sanctified in truth. 바크먼 전 하원 의원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That you sent me. O Father, would you pray for the peace and 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바크먼 전 의원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딸인 킹센터의 베니스 킹 대표도 영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have many friends in both countries. And so as we come together and let's continue. What you are praying for peace on the peninsula in Korea takes place. That the environment. 이들은 우리는 함께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남과 북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예배드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서신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트 대표도 참석해 미국과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기도를 경청했습니다. 숄트 대표는 VOA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각국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들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유가 북한 땅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I'm a believer in CVI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freedom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instead of CVID is 이날 fine. 기도회는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열린 만큼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바람을 읽을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폴라 화이트 목사였습니다. Meet up with man's destiny. That you will see God move mightily. 화이트 목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자문을 맡았고 지난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던 지난 5일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는 화이트 목사는 남한과 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될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국경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God is greater. He is a sovereign God. And prayers are not limited by borders or boundaries or time or space. And the prayers of believers are being lifted up.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워싱턴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KCPC가 주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KCPC의 류응렬 목사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마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미군 수송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후 7시께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북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대사와 실무 논의를 가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9일 서울에서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연수 본부장 그리고 일본의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과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질러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에게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시 주석과 회담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초 이달 내 미중 고위급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 협상 공식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부인한 것은 실무 협의에서 아직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 또 기술 이전 강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앞으로 90일간 무역 전쟁을 휴전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연방의회 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와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의원 5명은 7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상하원 합동 연설을 위해 차이 총통을 초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타이완 여행법을 들어 양측 고위 정부 관리들의 활발한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이 총통의 의회 연설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지난 2016년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래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약혼녀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터키에서 기자들을 만난 젠키스 씨는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던 젠키스 씨는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IMF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리 중인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원국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느낄 때 IMF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이주 사태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파괴된 베네수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